네, 안녕하세요. 은빛 나누리 김도현TV의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시는 그 장기요양 기관에서 그 급여를 제공했을 때 그 제공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급여를 제공한 다음에 그 비용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은 이제 총칙이 되어 있고요. 2장은 장기요양 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장, 4장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제5장에서는 급여 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급여 제공 기준 및 비용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장에서는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등에 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가족요양비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는 그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요. 각 장별로 한 장 한 장씩 해서 컨텐츠를 총 8개의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처음 시간으로 제1장 총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 제1조에 보면 이제 1조는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이 나와 있고,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2조를 보면 급여 제공의 일반 원칙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요양 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장기요양 인정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장기요양 인정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장기요양 등급이 있습니다. 네, 장기요양 인정서를 보시면 1등급하고 2등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뭐 4등급, 3등급, 4등급, 뭐 5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가급여만 있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 2등급 어르신은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되어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 이용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3등급, 5등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는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 취업을 하고 근로를 하고 있어서 주중에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설급여로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 경우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재직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첫째는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뭐 집에서 진남력 장애 때문에 뭐 새벽에 뭐 온 가족을 깨운다든지, 아니면 새벽 뭐 1시, 2시에 뭐 배회에서 뭐 밖으로 나가신다든지, 뭐 요런 경우, 뭐 집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새벽에 뭐 조리를 한다고 해서 불이 날 뻔한 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서 모시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3등급에서 5등급이라 하더라도 시설급여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면 재가 또는 시설급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를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1등급인 경우에는 제가 시설급여가 되어지지만, 이런 경우겠죠.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이렇게 4등급이시라도 재가 또는 시설급여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서 급여 종류 및 내용에서 재가급여를 재가 또는 시설급여로 변경하는 방법은 제 컨텐츠 장기요양 인정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요 컨텐츠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제3조 적정급여 제공에 또 고시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에 따라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내용, 여기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렇게 요 부분에 따라서 따른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보면 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또 비용,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이든지 뭐 이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라든지 그런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 어르신 댁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르신을 방에 계시게 하고 요양복 일손이 딸린다고 요양보호 선생님한테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를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의 적정 급여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용구 관련된 아니면 방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시 규정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냐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포털에 들어가셔서 알림 자료실에 보시면 법령 자료실이 있어요. 이 법령 자료실에 들어가면 요 고시 규정의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 규정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복지연구 급여 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라든지 고시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고시가 개정되어서 장기요양 포털 홈페이지에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에 의하면 급여의 중복 제공 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의 경우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있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도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신다든지 방문요양을 이용하신다든지 그것이 이제 두 가지의 경우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급여 제공하는 시간대에 어르신 병원 입원 중에 방문요양을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입원 중에 복지용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공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셨거나 복지용구를 이용하셨거나 하셨을 때 다 계약을 해지하고 요양원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 입소 시간 이전에 그 계약 해지가 되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여품목, 복지용구의 대여품목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입소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가급여끼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가급여나 특별 현금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설급여와 중복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방문간호,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방문간호는 의료법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문간호랑 가정간호 틀립니다. 이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거는 이제 방문간호 센터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가정간호 병원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간보호센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총칙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5조의 장기요양급여 심사위원회가 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급여 비용 및 산정 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급여 비용 심사 기준 개발 및 심사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을 심의해서 심사하는 장기요양급여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제1 총칙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칙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